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보는 꽃들도 올해 피는 꽃하고, 올해 폈던 꽃하고, 또 작년에 폈던 꽃하고, 그게 같은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퀴즈 형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개나리 진달래, 또 아니면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라든가 국화라든가, 작년에 폈던 꽃하고, 올해 피는 꽃하고 이게 같은 꽃인지 다른 꽃인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써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철학적인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같은지 다른지. 그냥 우리가 보면 매년 4월에 진달래, 5월에 철쭉, 그 다음 가을에 코스모스 국화. 매년 똑같은 꽃 아이가, 그걸 신경 쓸 게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 아닙니다, 이게. 매년 같은 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꽃이 지는 과정을 예를 들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 하고, 다시 봄이라든가 가을에 다시 피는 과정을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늘 죽었다가 똑같이 태어나고, 죽었다가 똑같이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쉽게, 그냥 다 같은 꽃 아이가, 이렇게, 지나칠 수만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꽃이면, 그럼 예를 들어 꽃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다 얼굴이 다르고, 다 어떤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는데, 꽃들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나 살아난 사람이나, 매년 보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가고, 그 사람 가고,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르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가지고 청년, 장년으로 되게 되면 그 모습과, 그 다음 이미 죽었던 사람은 얼굴이 다 다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꽃들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보게 되네. 하는 말이, 꽃들은 늘 어디 지게 되고, 가을에 지든지 또 아니면 봄에 다시 피게, 되게 되는데, 꽃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늘 지는데, 왜 인간들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또 영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꽃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매년 보는 꽃들도 올해 피는 꽃들과 작년 폈던 꽃들은 서로 다른 꽃인가, 같은 꽃인가.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서 이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아직까지 똑부러지는 그런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자신의 견해를 또 이렇게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핀 꽃과 올해 핀 꽃이 같은 꽃인가 다른 꽃인가.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많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늘은 퀴즈 형식으로 풀다 보니까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보기 문제가 많습니다. 12월에 꽃들에게 물어봐. 이걸 가장 많은 사람, 좀 썰렁하지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부터 나이란 보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1번은 같은 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꽃이 그 꽃이고, 똑같은, 매년 4월에 피는 진달래, 그 꽃이 그 꽃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생각할 게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꽃이다.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다른 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대답을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3번은 같으면서 다른 곳이다. 같으면서 다른 곳이다.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매년 똑같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다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3번은 조금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기 없는 이런 그 철학적인 현상적인 그 질문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학이라는 것은 같은 점, 같이 보이는 곳 속에서도 다른 점을 찾아내고, 다르게 보이는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같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차이점을 찾아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연구 분석을 통해 새로운 어떤 기계라든가 발명품을 만드는 이런 경우에 또 이론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술, 미술을 영역을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 속에서도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 속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분야에서 경제, 정치, 무슨 예술, 문학, 철학과 모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존재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인식론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4번은 다르면서 같은 것이다. 다르면서 같은 것이다. 3번은 같으면서 매년 피게,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이고, 4번은, 다르면서 같은 것이다. 같은 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이제 그 다음에 5번은 같은 점을 보관하면서 다르게 핀다. 같은 점을 보관하면서 다르게 핀다. 요 보기도, 참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을 보관을 하면서, 같은 점을 보관하면서, 예를 들어서 4월에 진달래가 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4월에 다시 그 진달래 개나리가 피게 되는데, 같은 점을 작년과 올해 같은 점을 보관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다르게 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6번은, 같은 점을 저장하면서 매년 다르게 핀다. 이렇게, 같은 점을 저장을 하면서. 저장한다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30년, 40년 전에 어떤 그 기억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그 아련한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비 오는 날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회상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30년 전에, 40년 전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게. 그러니까 디지털 원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노래 테이프 속에, 또 아니면 USB 속에 모든 걸 저장을 하게 되듯이, 이런 스마트폰 속에서도 어떤 메모리칩 속에 저장을 하게 되듯이, 디지털 1과 0의 어떤 무선 조합과 배열을 통해 저장을 하게 되듯이, 우리의 뇌회로도 30년, 40년, 50년의 일도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유출해가지고, 꽃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점을 저장을 하면서 매년 우리는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매년 다르게 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6번 보기입니다. 또 7번은 만물은 변화함으로 매년 변화된 형태로 다르게 핀다. 이거는 불교 믿으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법입니다. 만물은 늘 변한다. 만물은 변화함으로 매년 변화된 형태로,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만물은 변화함으로 매년 변화된 형태로 다르게 핀다. 이거는 불교. 그 다음 8번. 8번은 고정된 실체는 없으므로 매년 다르게 핀다. 이 역시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법입니다.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만물은 변한다는 그 명제 자체도 변화를 해버리게 되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되게 되듯이,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라는 말은,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만물이 이어지게 변한다고 한다면 둥근 원의 형태가 원이든 타원이든 어떤 원의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둥근 원의 형태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만물 시점에서 늘 변화해가지고 다시 비슷한 어떤 시점과 비슷한 종점의 지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치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 해가지고 시점과 비슷한 종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불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변화 플러스 변화 불변이라는 것은 변화 해가지고 불변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수록 더 똑같다. 변치 않는 것이 최고의 변화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그런 이유도 이거죠. 변화 해가지고 다시 어떤 시점과 비슷한 형태로 어떤 그 종점의 지점에 돌아오기 때문에.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되듯이 변화 플러스 변화는 불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변의 요소를 안고 변화를 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9번은 만물은 변화하지만 변화 과정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서 변화한다. 예. 이 돌팔이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정답입니다. 이게 만물은 변화하지만 변화 과정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서 변화를 해 나간다. 저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10번은 고정된 실체는 없어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이 명제 자체도 그러면 실체가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되듯이 없다 플러스 없다는 있다 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어도 연속적 실체는 있으므로 만물은 연속성을 띠면서 변화를 해나간다. 그러니까 매년 4월에 그 개나리, 흰달래가 다시 피게 되는데 작년에 또 아니면 그 2년 전에 3년 전에 폈던 그 개나리, 흰달래와는 약간 우리는 같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간 다르다고 인정을 한다면 작년에, 2년 전에, 3년 전에 폈던 그 모습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서 변화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실체는 없어도 작년에 진달래 개나리와 올해 진달래 개나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연속적 실체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3살 때의 제 모습이나 지금 올해 제 나이가 이제 56인데 3살 때 제 모습과 56세의 제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네요. 용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살 때 제 모습이나 4살 때 모습이나 7살 때 모습이나 12살 때 모습이나 56살의 제 모습은 얼굴이라든가 어떤 몸의 형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인수가 거인수다. 그 유인수가 이 유인수다. 똑같이 동일한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형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어도 연속적 실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도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서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다 싶은데, 야, 이 엑스다스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문제에 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야 되노? 이것도 훌륭한 보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이런 쓸데없는 일에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철학자고 과학자고 시인이고 문학가고 예술가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고 사는 문제와 별 관계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도 쓰잘데기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13번은 같다고 생각하면 같은 점만 보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른 점만 매년 다른 점만 눈에 보게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인식론의 문제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상통하게 되는데, 무학교사가 이런 말씀을 하죠. 부처님의 눈에는 만물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대지 눈에는 모든 대상이 대지로만 보인다. 그거 마찬가지로 같다고 생각하면 같은 점만 보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른 점만 매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 보기도 제가 좋아하는 보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13번 14번은 이 문제 또한 지나가리라. 불교 믿으시는 분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15번은 이 문제 또한 지나갔다가 봄 되면 다시 찾아온다. 지나갔다가 지나가는 것만이 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지나갔다가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고 이어지게 변한다고 한다면 둥근 원의 형태가 그 아주 효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계속 영생 계속 살지. 왜 우리 인간이 죽느냐? 시점에서 차이가지고 변화를 거쳐가지고 시점과 비슷한 지점을 종점으로 돌아오는 이 궤도, 이 원운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죽는 거죠. 계속 일직선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변화 해가지고 시점과 비슷한 종점으로 돌아오는 이 원의 궤도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죽는 거죠, 그게. 어릴 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 노인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은 완전히 얼굴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행동이 비슷한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어른이 되게 되면 또 이제 그 어린애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린애와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자기의 정체성을 그 저장을 하면서 3살 때의 유인수와 80이 됐을 때의 유인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3살 때의 모습과 80의 모습은 완전 쭈글쭈글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지겠지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면서, 그 변화, 3살, 4살, 10살, 20살, 30, 50, 60, 70, 80 해가지고, 돌고 해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고 드는 원의 궤도 운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계속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물은 변한다.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직선, 직선적인 사고죠. 만물은 불변도 마찬가지고. 계속 직선적인 사고인데, 이런 직선적인 사고가 아니라,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어지게 변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원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길도자죠. 길이다. 길. 길이다. 거리다. 뭘 그렸냐? 뭔가 돌고 도는 이런 어떤 만물은 변하고 만물은 이어져 있다고 한다면 만물은 이어지게 변하게 되는 어떤 원의 궤도 형태를 그리는 거죠. 그리워한다 이 말이죠. 길이다. 거리다. 길. 길은 도로죠. 도로. 조국적 변화 해가지고 길은 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무슨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게 도로 계속 변해가지고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길이고 길은 도로고 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도로라는 거죠. 길. 영어로도 길도 로드죠. 로드 거꾸로 하면 도로, 길. 그래가지고 이 15번은 이 문제 또한 지나가다가 봄 되면 다시 찾아온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없지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없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만물은 변하지만, 변화가 디자인 형태 정은 변화한다. 9번, 10번. 고정된 실체는 없어도 연속된 실체에서는 만물이 연속성을 띠면서 들어간다. 9번, 10번.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같은 영화만 보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른 영화만 보게 됩니다. 13번. 이런 보기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7번과 8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할 거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 보기를 좋아합니다. 꽃들에게 물어봐. 12번. 그 다음 11번. 야, X 자세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일이 많아 죽겠는데 와 이런 문제에 우리 쓸데없는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노. 11번, 12번을 보통 사람들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농담이고. 하여튼 유튜브를 만약에 이 영상을, 철학 동영상을 보시면, 그냥 관심이 있으면, 그냥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픈 철학적인 문제들을 좀 더 재밌는 퀴즈 형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보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주변도 없고, 어휘의 구사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뭔가 이 존재의 본질이라든가 삶의 본질, 삶의 목적,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천착을 해보고,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 이 돌도사의 어떤, 순수한 어떤 열정만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